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라이더. 네, 안녕하십니까. 유안타 이진엽입니다. 금일은 이마트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85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12월달 기준 성장률이 이미 공시가 되었었죠. 그때 공시되었던 숫자가 할인점이 9.8%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 눈높이 자체가 조금 높아져 있었습니다. 1000억 이상으로 좀 높아져 있었던 상황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실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조금 아쉬웠던 이유는 GP마진이 할인점 쪽에서 좀 훼손이 되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마진 카테고리인 가전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품에 대한 매출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방어가 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분기에 4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고 처분을 다소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약 100억 원 정도 재고 처분을 했었던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더 들어오면 한 950억 정도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리로는 시장 기대치에 좀 부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별도 기준 같은 경우 할인점이나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84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할인점 기준점 성장률은 6.4%로 턴어라운드의 강도는 3분기 대비해서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강한 수요를 힘입어서 트레이더스는 기준점 성장률 20%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2019년부터 지속을 했었고 또 노브랜드가 이제 분기 흑자를 안정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적자를 200원가량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별도단에서는 되게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연결 자회사는 조금 희비가 갈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30% 정도 기록하면서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되었고 적자를 전년 대비해서 거의 250억 넘게 감축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당분기에는 이마트24와 조선호텔이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이마트24 같은 경우에는 비율 점포들을 좀 스크랩을 하고 재계약 점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리하게 재계약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부분들을 점포를 줄여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포 순증세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QOQ로 40개밖에 못했던 거. 그리고 적자도 한 100억 정도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 대비해서 적자 감축을 크게 못했다라는 부분일 거고요. 조선호텔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객실 점유율 OCC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 신규 호텔 4곳이 오픈 비용이 이번 분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년 대비해서 적자가 244억 원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조금 호텔이나 편의점 쪽이 좀 아쉬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할인점의 기준점 성장률 추세는 1분기까지 되게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2.7%, 4분기 6.4%로 확장이 되었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 싱글 이상으로 기준점 성장률이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모멘텀을 더욱더 강화시켜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폐점이라든지 점포 리뉴얼의 강도는 전년 대비해서 더 강해질 겁니다. 경쟁사 폐점 작년에 롯데마트 12개 했다라고 하면 올해 13개가 예정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홈플러스가 4곳이 추가적으로 폐점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파워 있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점포 리뉴얼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리뉴얼 점포들이 매출이 한 20%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의 효과는 더욱더 강해질 거고 동사의 기준점 수혜폭이나 이러한 반등폭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MS 확대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이 지금 현재 IPO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쿠팡이 IPO가 된다라는 것은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 중에서 이제 이커머스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30조에서 50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비싼 밸류에이션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쓱닷컴이 지금 현재 기업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의 기업 가치는 2020년 기준 PGMB 1.5배에서 2.5배에 해당합니다. 이걸 그대로 쓱닷컴의 가치에 산입시켜보면 6조에서 10조 수준으로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시장 에 대한 지배력 감안했을 때는 할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쓱닷컴만으로 이 정도 밸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주가의 업사이드 포텐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업도 더욱더 모멘텀이 살아나갈 수 있고 쓱닷컴도 재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요. 쓱닷컴이 재평가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향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점의 턴어라운드 모멘텀과 쓱닷컴의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되는 바 적극적인 투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당사 유통업종의 타피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마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